한국은 세계 속에서 은혜 갚는 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나라를 돕는 한국의 모습은 전 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전쟁 때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주었던 국가들을 절대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고 있죠. 한국은 과거 도움을 준 국가들 덕분에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룩함과 동시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BBC 등의 외신들은 한국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칭찬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바로 한국은 한국전쟁 때 도움을 준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도움으로 빈민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온 한국이기에 빈민국 시절에 겪었던 아픔을 알고 있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된 지금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영국 BBC는 아프리카의 한 작은 나라에서는 매년 특정한 날이 되면 한국을 위해 기도까지 한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을 극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생생튜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한국이라는 국가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단순히 금액 원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 애쓰고 있죠. 특히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평가받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아프리카 농촌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결사가 됐다는 내용은 외신들의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가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한국의 오랜 농업 농촌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자립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했고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기본이며 식수 개발, 마을도로 포장, 다목적 창고 건립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힘썼죠. 그 효과는 대단했는데 일례로 에티오피아에선 농업 인프라 구축과 영농기술 지원으로 주민소득이 35%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농업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이 첨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의 국가를 이끌어야 할 아프리카 청년 세대들에게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아프리카재단은 한국과 아프리카의 청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아프리카 청년들은 한국의 선진 문화를 배우고 있죠. 이러한 한국의 노력으로 인해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평판은 매우 좋습니다. 특히 매년 한국을 위해 기도까지 하는 국가도 있는데요. 바로 동티모르라는 국가입니다. 그들은 대체 한국의 어떤 도움을 받았길래 기도까지 하는 걸까요? 우선 동티모르의 역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티모르는 무려 400년이란 시간 동안 서구 국가들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1975년 11월 28일에 역사적인 독립을 이루어냈는데 절망적이게도 독립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침공을 받았습니다. 1975년 12월 7일에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침공해 일반적으로 병합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인도네시아의 불법 침공에 무관심했는데요. 그 속에서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의 식민 통치와 군정이 이어져 혹독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혹독했냐 하면 1970년대 내내 70만 인구 중 무려 20만이 추방되거나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었을 정도였고 질병과 기아로 죽는 주민들도 속출했을 정도였습니다. 동티모르 국민들에게는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진 것이죠. 이때 국제사회에서 동티모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주도적으로 나선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주도하에 아펙 정상회의가 이루어졌는데 미국 대통령과 여타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동티모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했고 더 이상 민간인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절실하게 호소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동티모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이때 김대중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는데 클린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도하신 일이다. 우리가 그쪽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결국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인해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고 동티모르에서의 학살을 막으며 평화협상을 주도한 데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공로는 전 세계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티모르가 독립할 당시 문제가 있었는데요.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로부터 탄압을 받으며 오랜 기간 동안 무정부 상태를 유지했기에 국가 기반이 거의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프라 재건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게다가 가장 심각했던 것은 여전히 독립에 반대하는 친인도네시아파 민병대가 정부 정책에 불만을 품어
폭력을 일삼았고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고, 동티모르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티모르에겐 한국이 있었는데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동티모르의 극도로 불안한 치안 상태를 고려해 동티모르가 독립한 이후에도 유엔군으로 파병했던 한국의 상록수 부대를 철수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동티모르의 복권, 교육, 교통 등 사실상 모든 인프라 재건을 위해 힘쓰면서도 무엇보다 동티모르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죠. 특히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은 것은 상록수 부대는 단순히 동티모르의 치안만 담당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오랜 시간 상처받은 동티모르 국민들을 진심으로 보듬어 주었고, 동티모르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과 교감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당시 동티모르 국민들은 한국군을 말라이 무딘이라 불렀는데, 이 뜻이 다국적군의 왕이라는 것만 봐도 동티모르 국민들이 상록수 부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으며, 타우르 마탄 동티모르 총리는 한국은 돈뿐만이 아니라 사랑도 주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평화로운 일상만이 남아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동티모르에서 정말 슬픈 사고가 하나 터지고 맙니다. 바로 2003년 3월 6일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작전 중이던 상록수 부대 장병 5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것입니다. 당시 동티모르 국민들은 자기들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준 상록수 부대 장병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했으며 국가 전체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이후 동티모르 국민들은 매년 3월 6일이 되면 순직한 한국인 장병들을 기리는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고, 동티모르 오에쿠시주 시내 공원에는 5 장병의 얼굴이 새겨진 추모탑과 추모공원이 만들어졌죠. 동티모르 총리가 5명의 한국인 순직 장병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고, 이분들은 동티모르의 역사가 됐다고 말한 것처럼 동티모르 국민들은 20년이 넘도록 순직한 장병들을 추모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은인인 한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티모르 아이들이 매년 3월 6일이 되면 한국의 국가 번영과 한국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리는 것은 영국 BBC에서까지 조명하며 화제가 됐고, 한국의 따뜻한 사랑에 대한 논평을 내기도 했죠. 서두에 언급했듯이 한국은 빈민국에서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선진국으로 성장했는데요. 모르는 나라를 위해 군화끈을 졸라매고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한국은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선진국으로 격상한 한국도 인류애라는 이름으로 앞으로도 이처럼 어려운 국가들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